자, 이번 동영상은 범죄와 형벌이 무엇인지 더 배웁니다. 형법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 놓은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 범죄가 무엇인지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일단 범죄 이 단원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은 세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요 세 가지가 전부 만족되어야 하고, 이제 형벌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형벌뿐만 아니라 이제 보안 처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알면 이번 단원은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단원 뭐 중요하고 수능에도 엄청 자주 나오는 그런 단원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 세 가지를 알아서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범죄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범죄부터 출발해 봅시다. 범죄는 뭐냐? 이제 형식적으로 말하면 범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쁜 행위를 이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무엇이 범죄가 되느냐는 이것은 사실 시대 그리고 뭐 지역 뭐 문화마다 문화라고 합시다.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옛날 얼마 전만 해도 간통죄가 범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통죄는 범죄로 정하지 말자 하고 형법에서 간통죄를 빼버렸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게 나쁜 짓이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범죄로 만들자. 그러면 이제 형법에 추가를 하면 범죄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형법에 범죄를 규정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립 요건은 세 가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어떤 게 있냐? 자, 이 세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범죄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자,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은 뭘 따지는 거냐면 어떤 법을 위반했니? 이렇게 묻는 단계예요. 어떤 법을 위반했니?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뭐겠어요? 너 살인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절도를 저질렀어요. 절도를 저질렀으면 너 절도죄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해당이 안 되면 범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옛날에 간통, 옛날에는 간통죄였죠.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는 이거는 범죄가 아니네. 왜? 법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고의 과실을 따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 고의로 했냐 과실로 했냐에 따라서 죄목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살인을 했어도 고의로 했으면 살인죄예요. 그런데 과실로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가 적용받는 게 아니라 과실치사죄가 적용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도 고의 일부러 훔쳤으면 절도죄예요. 그런데 과실로 훔쳤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과실로 훔쳤으면 범죄의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처벌을 하려는 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일부러 했으면 살인죄 이런 게 적용받고, 과실, 이거는 일부러 한 것보다 덜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과실치사죄 이렇게 하는데, 고의랑 과실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줬네요. 고의는 이제 결과를 의도한 행동을 고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죽이려고 죽인 거예요. 과실은 이제 결과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 아니면 했어야 하는대로 합시다. 결과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예측 못함. 이게 과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 과실이겠죠. 교통사고는 맞잖아요. 운전자가 항상 주의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안 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단계. 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위법성. 위법성은 이거 뜻 자체는 법질서를 위반했다는 뜻인데, 이 법질서라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 질서랑 비슷한 소리입니다. 사회 질서. 애매모호하잖아요. 애매모호하니까 구성이란다. 조각 사유를 이제 만족한다면 위법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조각 사유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쁜 짓인가 이렇게 묻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했더라도 나쁜 짓이 아닐 수 있어요. 사형 집행인이 사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의 업무죠.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나쁜 짓이라고 몰아붙일 수가 없죠.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을 위반했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법을 위반했더라도 옳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옳은 일이 되는 기준이 바로 조각사유인 거죠. 그러면 어떤 조각사유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조각사유. 첫 번째 조각사유는 정당방위입니다. 두 번째는 긴급피난, 그 다음은 자구행위, 그 다음은 피해자 승낙, 그 다음은 정당행위. 요렇게 5가지 조각사유가 있는데 이것에 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뭐냐면 자신 혹은 타인을 지키기 위해서 뭐로부터 지키냐면 타인을 법에는 부당한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 불법으로부터 위한 이유 있는 행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정당방위는 긴급피난이랑 구분지어서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대상이 달라. 이것은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기준은 뭐냐면 불법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정당방위랑 긴급피난이랑. 구분이 뭐냐면 불법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당방위고, 불법이 아닌 것으로부터 지키면 긴급피난이에요. 그럼 정당방위의 전형적인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해서 제압을 했다. 아니면 성추행범을 내가 제압을 했다. 등등등등 이런 거 있죠. 강도, 성추행 이런 거 다 불법이잖아요. 이런 걸로부터 제압을 하면 정당방위. 제압을 했다는 것은 피해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피해를 주니까 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만족을 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강도를 때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정당방위니까. 그런데 여기 이유 있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너무 심하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공격을 하면 안 돼요. 방어만 해야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긴급피난. 이것은 불법 위의 것으로부터 지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미친 개가 뛰어들어서 도망치기 위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원래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면 범죄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을 만족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긴급피난이 인정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전형적인 예, 교통사고
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쉈다. 원래 남의 차를 부수면 범죄죠. 하지만 이것은 범죄가 아닌 거죠. 긴급 피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구행위는 뭐냐면 이제 자신의 청구권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청구권을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지키기 위한 행위, 요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 돈 떼어먹은 사람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비행기를 타려고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직접 제압해도 된다. 이런 게 자구행위인데, 자구행위는 실생활에서는 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황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공권력이 뭐예요? 뭐 경찰 같은 거죠. 경찰 등 군대 뭐 이런 거. 청구권은 뭐냐? 이것은 이제 민법에서 사실 청구권인데 돈 받아낼 게 있는 거예요. 뭐 내가 돈 받아낼 수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있죠. 뭐 빚진 사람이든가 아니면 뭐 이제 나한테 불법 행위를 했으면 나는 손해배상을 받아냈으니까 돈 받아낼 게 있죠. 그런 내가 돈 받아낼 게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제압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예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황은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면 뭐 또 하나 들어봅시다. 길을 지나가다가 내 돈 떼어먹은 돈 떼어먹은이라 하지 말고 소매치기 범을 합시다. 나한테 물건을 훔친 소매치기 범을 정말 우연히 만났다. 지금 아니 근데 경찰을 지금 부를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제압해도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 자구행위라는 걸 그냥 자기 스스로 구한다 해서 나를 지키면 자구행위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죠. 불법으로부터 지키면 정당방위고 재난으로부터 지키면 긴급피난이에요. 이것은 돈 받아낼 게 있는 권리라는 건 결국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얘기죠. 이건 과거의 얘기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한테 침해가 들어오는 거는 정당방위 아니면 긴급피난이에요. 이것은 과거의 얘기야. 전에 내가 이렇게 돈 떼먹은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막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내가 제압해도 된다. 이게 자구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거 세 가지를 구분을 조금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할 줄 알아야 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피해자의 승낙은 뭐냐면 피해자가 권리 처분, 권리를 이렇게 처리하는 걸 처분이라 그래요. 허락한 행위. 뭐 많습니다. 한 대 나 때려줘 해서 내가 때렸다.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허락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의사의 수술할 때 동의서를 받죠.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인트.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야 이거 부숴줘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남의 물건이잖아요. 피해자가 자기 권리가 아니죠. 그러면 처분을 허락을 못한다. 아니면 생명 나 죽여봐 해서 죽이는 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 법상 나조차도 내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피해자의 승낙이 안 들어간다. 정당행위는 뭐냐면 법 혹은 상식, 이거 이제 교과서에는 사회상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상 원래 해도 되는 일. 이거는 그냥 원래 해도 되는 일이라는 거면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 권투 경기에서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니면 사형 집행인의 사형행위 이런 거는 법으로 해도 되죠.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아주 기출 문제 자주 나오는 예시가 있는데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범은 지금 범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이거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책임. 자, 많이 왔습니다. 자, 요거 하면 이번 동영상 끝납니다. 책임은 뭐냐면 이제 아까 위에 거 봅시다. 이거는 어떤 법을 위반했니? 이거는 나쁜 짓이니? 그래서 이 5가지가 해당되면 나쁜 짓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책임은 이제 그 사람의 상태를 따지는 거예요. 이제 상태, 그 사람의 상태. 너 나쁜 놈이라고 부를 수 있니? 이거를 묻는 거예요. 나쁜 놈의 기준이 뭐냐? 나쁜 놈의 기준은 뭐냐면 비난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책임이 없는 경우, 비난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게 있냐? 일단 너무 어려서 비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어리면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기보다 뭐 교육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중이 크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건데, 그 기준은 뭐냐면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것을 형사 미성년자라 그래요.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이제 비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심신상실자. 이것은 뭐냐면 정신병이 너무 정신병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 행위가 뭐지? 나조차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정신분열증 아주 심각해요. 그리고 헛것이 막 보여. 그래서 막 나조차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신병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럴 때는 비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즉 범죄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다음 협박에 의한 거. 협박. 이것은 어떤 혹은 뭐 강요된 행위. 이것은 뭐냐면 누구도 기대하기 힘든, 누구도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협박의 경우에 비난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내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야, 너 우리 회사의 기밀을 불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초인이 아닌 이상은 회사의 기밀을 불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책임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보통의 경우만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책임 조각이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책임 감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심신비약자. 이것은 심신상실보다는 상태가 약한 상태. 그러니까 정신병이 조금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에 술 먹은 건 안 들어갑니다. 술 먹은 건 안 봐줘요. 옛날에 이제 술 먹은 거를 심신미약 비슷한 걸로 해서 봐주곤 했는데, 지금의 이제 법원은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아자. 이제 농아자는 언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농아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이제 비난할 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게 이제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없애려고 실제로 시도를 뭐 했었는데 흐지부지 됐나봐요. 법에서 빼자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안 없어졌습니다. 아직 법에 있기 때문에 농아자도
책임이 감경됩니다.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이것은 범죄자는 맞는데, 범죄자라고 하시죠. 범죄자는 맞는데 형을 깎아줍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이 내용을 많이 살펴봤는데 1번 단계 통과하고 2번 단계 통과하고 3번 단계 통과해야지 범죄자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 2, 3을 전부 만족시켜야 범죄자, 즉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게 넘어가네요. 1번, 2번만 만족하고 3. 책임은 만족 안 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한 건 맞아. 하지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죠. 3번 책임. 사람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형벌은 줄 수 있는데 형벌은 줄 수 없는데 보완 처분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완 처분은 이제 다음 동영상을 살펴보겠지만 보완 처분은 벌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